자, 우리 이제 이소영님 사주예요.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사주 가지고, 좋은데,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사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주는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좋고 나쁨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 좋고 나쁜 개념이 뭐냐면, 좀 더 세상을 수월하게 사는 사주, 좀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사는 사주, 업앤다운이 많은 사주,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인생이 순탄하다고 인생 잘 풀리거나 부자로 사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좋다고 해서 아주 부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주가 굉장히 업앤다운 심한 사람일수록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들이 크게 출세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요즘 요즘 대통령 선거 나오는 분 중에 한 분도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죠. 근데 그런 어떤 인생에서 그런 고비를 넘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주는요, 굉장히 굴곡이 좀 있게 나타나요. 절대 무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하거나, 많이 힘들게 살거나, 그런 부분을 결정하죠. 그렇지만, 많이 힘들게 살면서 그걸 극복했을 때 굉장히 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요 사주 한번 간목일간 묘월에 태어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오늘 간목일간 묘월에 태어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대개 이제 요 자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양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국책을 보면 양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양인격 하면 기본적으로 양인이라는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책에 나오는 해석적으로 얘기한다면, 대단한 에너지를 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일단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어떤 솝산 일 자체를 할 수 없고, 직업적으로도 남들 앞에서 대장 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적 요소를 얘기하는 자체가 이제 양인의 개념인데, 칼을 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칼인자를 쓰거든요, 양인할 때. 그런 의미적인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 얘기하면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한 건 아니야. 일면 맞는 면도 있지만, 그러면 많은 걸 놓쳐버려요. 간목일간의 묘를 타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났다는 표현 자체가, 이 묘월이라는 자체가 결국 항상 뭐냐면요,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간의 입장에서 계절과 겁제 입장에서 계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여기가 왕지니까 간목일간이 내가 모든 거를 보여지는 모습에서 대장 노릇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대장이라는 기질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묘월에는 어떤 거냐면 을목이 화초, 잎사귀가 싹을 드러내는 시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비교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주목을 합니까? 자, 간목이 주목하는 시기는 인월까지예요. 간목이 호수에서 용이 호수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간목의 위대함을 느끼거든요. 야, 어마무시한 용이 곧 승천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언제까지? 인월이에요. 묘월이 되는 순간 그게 뭐였어요? 묘월이 되는 순간 용은 사라지고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용은 사라지고 뱀이 나타난 거예요. 새가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새된 거죠. 용이 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그렇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묘월이라는 자체는 딱 올라오는 을목에게 집중합니다. 이게 관심이 온통 을목에 모여요. 을목이 세다가 아니라 을목에 집중하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은 감대 없고.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간목이 묘월에는 항상 내가 실제로 대장 노릇하고 앞장서는 사람인 건 맞지만, 항상 뭐예요? 어떤 자칫 피해의식이라든지, 경쟁의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남 앞에서는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내 집에 들어와서 보면, 아니면 그 환경에서 시간이 지나고 오면 서서히 자꾸 그 겁재, 일종의 새롭게 올라오는 새싹에, 새롭게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삼의 신입사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듯이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목이 묘월에 태어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을목이 떠있건 떠있지 않든. 떠있으면, 이렇게 을목이 위에 떠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떠있지 않으면, 은연중에 그런 대상들이 톡톡 불거져 나와서 나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고 떠나더라라는 거죠. 이게 갑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과 계절의 관점이라는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책에서도 일간과 계절과의 관계를 격으로 표현하죠. 격으로 표현하죠. 거기서 또 용신을 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격으로 잡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그 단순한 해석으로 사주를 그냥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직업적인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책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일면, 어느 정도의 어떤 중국책에서 그러니까 얘기가 되어지는, 나름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물론 있지만 저기에 기대서 사주를 풀면 10년을 공부해도 사주 푸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손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10년을 공부해도 손님 앞에서 큰 소리 못 쳐요. 그래서 이제 눈치 보고 사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간과 계절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떤 물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사주풀이에 그 사람의 접근한 이 사주자의, 이 사주 주인공의 삶에 가장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삶에 근접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목이 내 자리는 여기죠. 일지죠. 일지는 부부 자리고 내 자신 자리죠.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게 좋죠. 남편 자리이고 내 자리니까. 갑자일주는, 갑목은 해자축인까지가 내 스스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갑자일주 자체로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 사주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자기 스스로 집에서 저거는 이제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밖에서 문제됐던 부분을 집에 들어와서 이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집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문제 생기는 걸 다시 집에서 추스리고 밖에 나서 또 다시 정리하고 계속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이게 갑자일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다 거꾸로 그러면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단 일간과 계절 관계에 대한 얘기 요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간과 계절은 첫 번째 엄마 자리, 엄마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자리, 그죠? 엄마 자리, 예.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자매 자리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는 계절은 이제 사회적 환경, 직장,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는 내 행동 양식이 이 계절에서 갑목이 묘월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직장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변 사람들과 관계적인 부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직장 환경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관과 계절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봤고요.